파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치밀했던 금융사건, 혹은 거대한 시스템적 재편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대폭락의 이면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요 며칠 보신 대량 매도, 그건 단순한 매도세가 아닙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디지털 거세의 결과물이죠. 사건의 시작은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저녁 6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는 당첨자들에게 2,000원 정도를 나눠주려던 평범한 이벤트였죠. 그런데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인해 단위가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입력됩니다. 한 사람당 2,000 비트코인, 당시 시세로 약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수백 명의 지갑에 동시다발적으로 꽂힌 겁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시세는 단 5분 만에 10% 이상 폭락하며 8천만 원 선을 붕괴시켰고, 이 파동은 글로벌 거래소로 번져나가며 하룻밤 사이에 950억 달러의 가치를 증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빗썸의 사고는 단지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 사고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비트코인 폭락이 생겼는가?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비트코인의 가격은 유동성의 총량을 공급된 코인의 수로 나눈 값입니다. 공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가격을 움직이는 유일한 변수는 달러의 양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진짜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연준이 미친 듯이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30일 그 첫 번째 변화가 감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케빈 워시는 누구인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시대착오적인 유물이라 부르며 시장에 풀린 달러를 강력하게 빨아들이겠다고 선언한 하드머니 옹호자입니다. 시장이 무너져도 연준이 구해주겠지라는 이른바 패드푸드 시대가 끝난 겁니다. 워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금리가 아니라 과잉 유동성이라고 믿고 있고 7조 달러에 달하는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라는 엔진에 공급되던 연료 자체를 끊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이것이 빗썸 사태에 이어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면서 동시에 더욱 교묘한 덫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7월 18일 발효된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트코인을 달러 시스템의 노예로 만들기로 했죠.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로 하여금 준비금의 100%를 미국 국채로 보유하게 강제했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이 미국 정부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까지 금지하면서 사람들은 코인 대신 다시 은행 예금으로 돈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자본을 다시 중앙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여 거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위에 두 가지로 혼란이 시작된 혼돈을 틈타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이 안 좋은 타이밍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서브스택에 데드 스파이럴, 자기 강화적 붕괴를 예언했습니다. 비트코인이 76,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거대 보유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이것이 다시 시장을 붕괴시키는 악순환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죠. 버리는 비트코인을 순수 투기 자산으로 규정하고 5만 달러까지의 대폭락을 예견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수선한 시장을 흔들어 놓았죠.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제일 원칙에 따라 이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강제 청산 조건이 없는 장기 채무로만 코인을 샀고 비트코인이 1달러가 되더라도 우리는 팔지 않는다며 광기 어린 신념을 보였습니다. 버리의 물리적 붕괴론과
세일러의 시스템적 인내론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2026년의 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욱 충격적인 진실인 신뢰의 붕괴가 나타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2026년 공개된 제프리 앱스타인 문건에서 비트코인 초기 개발 자금이 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팔중앙화의 성지가 사실은 특정 엘리트 집단의 자금 지원으로 설계되었다는 의혹은 비트코인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떠지자 한술 더 떠서 불안한 투자자들은 구글의 윌로우 칩 같은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를 수시간 내에 깰 수 있다는 퀀텀 FUD 공포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세일러는 긴급히 BIP360이라는 보안 업그레이드를 주도했지만 이미 장기 보유자들의 이탈은 시작된 뒤였습니다. 이렇게 폭락의 폭락을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아슬아슬하게 6만 불대까지 하락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암울한 상황을 관통하는 진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대폭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상에만 머물러 있던 낡은 가치 저장 수단이 물리적 실체 기반의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열이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제로섬 게임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은 누군가의 손실이 나의 이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미래는 에너지, AI, 로봇처럼 실질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 노동이 AI로 대체되는 시대에 진짜 화폐는 에너지와 지능 그 자체입니다. 비트코인 단타에 인생을 걸기보다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를 확보하고 로봇을 움직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물리적 자원인 아톰에 집중하는 국가와 개인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주권의 재편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너러스 법안과 케빈 워시의 등장은 비트코인을 달러의 보조 수단으로 길들이려는 거대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더 이상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탈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와 경쟁하며 시스템 내부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존 전략은 단순한 코인 보유가 아니라 양자 위협에도 뚫리지 않는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에너지 자리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수식과 모호한 예언 대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바벨 전략,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가장 먼저 은행 예금이나 채권 같은 종이자산 비중을 줄이십시오. 다가올 기술적 디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의 구매력은 무너집니다. 에너지 인프라에 배치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옆에 즉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을 가진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그리고 전력망을 구축하는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기는 AI 시대의 새로운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로봇과 AI 하드웨어에 투자하십시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완제품도 좋지만 모든 로봇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하모닉 드라이브나 사물 인식 센서를 만드는 키엔스 같은 부품주가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 모델입니다. 노동력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생산 수단 자체를 소유해야 합니다. 나머지 자산은 스페이스X나 오픈 AI 푼 AI 같은 비상장 딥테크 기업에 우회 투자하는 펀드에, 그리고 구리나 리츠 같은 물리적 원자재에 배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과 최소한의 비트코인도 보유하여야겠지요. 이것이 빗썸 사고 같은 돌발 변수와 케빈 워시의 긴축 정책 속에서도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입니다. 결국 이번 빗썸의 직원이 범한 단순한 실수 같은 시장의 변화가 여러분의 자산의 운명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거래소 창에 숫자 노름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이면을 보고 진짜 가치가 어디로 흐르는지 파악하는 자만이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위기의 땅이 아닌 결정의 땅에서 남들이 짜놓은 판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십시오. 이 거대한 체스판의 다음 수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세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